그래서 IT를 이용한 선교에 대해서 이제 좀 장시간 얘기를 들으셨는데, 저는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적정 기술을 이용한 선교. 이제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지난 5년간 풀타임으로 지금 있으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현지인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가장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는 게 참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지난 5년간 했던 그 몇 가지 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까 다 보셨듯이 탄자니아가 이제 아프리카 중동부에 있고요. 이 공통적인 선교제의 문제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저기 뭐 한 20년 이상 이렇게 선교 사역하신 선교사님도 여기 계시니까. 근데 뭐 부족한 거 투성이죠. 뭐 전기도 없죠, 물도 없죠, 그다음 농업용수 없죠, IT나 컴퓨터 이런 것도 없죠. 그러는데 사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적정 기술이라는 건 뭐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주어진 그 여건을 이용해서 주어진 그 문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해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 영적으로만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육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저희 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는 적정기술센터 그 프로젝트를 한국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지난 5년간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프로젝트인데, 서울대에서 저를 이제 탄자니아에 파견한 형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적정기술센터를 세우고 센터장으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정부 프로젝트니까 거기에는 이제 종교적 색채는 전혀 띄울 수는 없지만, 서울대에 있는 그 PI 교수님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저희가 이제 거기 아프리카 나가서 하는 이유도 이제 이 선교를 위해서 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총체적으로 마을을 변형시키고 총체적인 선교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선교지에 공통적으로 꿈이 없어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답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학생이나 그래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기회가 없어요. 근데 능력은 충분히 있어요. 아까 종이 박스로 해가지고 리모트 컨트롤 카를 만든 학생이 있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국으로 좀 유학을 좀 시키고 싶어서 지금 좀 보고 있는데, 기회의 사다리라고 써놨잖아요. 기회의 사다리만 제공하면 그걸 타고 올라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충분한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 저희만 아니고 현 선교제에 있는 어린아이, 학생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그 자신만감 실어주면은 꿈 넘어 꿈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실 저희가 한국이나 미국은 다 레드오션이잖아요. 선교지가 저는 항상 주장해요. 선교지가 유일하게 남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또 다른 얘기니까 그냥 지나가겠지만, 이 임마누엘 얘기는 아까 드리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적정 기술이 뭔가? 사실 왼쪽에 있는 그 적정 기술만 보셨을 거예요. 이거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지금 이 아저씨가 낙타 위에다가 솔라 패널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전기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적정 기술 하나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거예요. 안 목사님이 아까 이제 이 얘기를 하셨어요. 2013년, 한 8년 전, 9년 전에 저희가 이제 탄자니아에 가가지고 단기 선교 팀을 제가 이제 인도를 했는데, 단기 선교 팀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비디오를 찍고 있어요. 마사이 청년이에요. 마사이 마을에 전기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삼성 스마트폰,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스마트폰으로 비디오를 찍고 있어요. 이 비디오 디바이스가 이 상태, 이 조건에서 이게 적정 기술이에요. 굉장히 최고의 이노베이티브한 기술인데 그 당시에 거기에 그 조건에 맞는 꼭 필요한 그게 적정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기술센터를 하고 있는데 한국말로는 적정기술센터를 하고 있지만 영어로 하면 Appropriate Technology Center라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저는 Innovative Technology Center라고 그래요. 적정기술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 좀 싫어, 약간 깬 사람들은 좀 싫어해요. 이거 당신네들 쓰던 기술을 다 이제 버리는 기술을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한테 쓰라고 그러냐. 근데 사실 그런 기술도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것뿐은 아니고 아주 최고의 기술. 그것도 지금 아프리카를 비롯한 선교지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예가 엠페사죠. 모바일 머니. 모바일 머니는 케냐하고 탄자니아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핀텍이라고 하잖아요. 핀텍이 모바일 머니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그 핀텍, 모바일 머니 쪽은, 핀텍 쪽은 아프리카보다 한 3년은 뒤져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은 5년, 6년이 뒤져 있어요. 그 핀텍이 적정 기술입니다. 그래서 꼭 적정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아주 저급한 기술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꼭 가장 알맞고 가장 필요하고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방향성이 있는 거죠. 꼭 이게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 선교지에 지역 개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 지속성. 저희가 있을 때는 다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떠나는 순간 안 되는 건 여러분 다 경험을 하시고 계시고 많이 경험을 하시고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속성을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서비스나 어떤 사역이나 그것이 저희가 떠나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해야 돼요. 자기 것으로 하려면은 거기서 돈이 나오든지, 거기서 무슨 인센티브가 나오든지, 거기에서 자기가 사역을 해가지고 영혼 구원을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민 공동체의 창업을 통한 비즈니스 그쪽을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2013년에 탄자니아에 가가지고 솔라 패널로 어느 선교사님이 가지고 계신 작은 건물에다가 1kW짜리 솔라 패널을 해준 거예요. 이걸로 모든 저희가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는 기계공학 전공이 에너지 그쪽 전공이라 이것을 머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솔라 패널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근데 이 동네 청년 이 사람들이 전기장이에요. 일렉트리컬 테크니션인데 이 사람들이 이 솔라 이 태양광 시스템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100불 주고 고용을 했어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당시에는. 벌써 거의 10년 전이네요. 그래서 이제 다 일을 하고 지금 저녁 때 가지고 다 끝나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저는 폰만 잡은 거예요. 사진 찍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다 내려와가지고 돈은 주려고 딱 얼마 이제 주려고 하려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받겠대요. 왜 안 받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 지역에서 처음에 솔라 엔지니어가 됐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공짜로 트레이닝을 받았으니까 돈을 안 받겠다고. 와, 감동받았어요. 그래도 돈은 주기는 줬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 건물에 작은 건물인데 양철 지붕이잖아요. 방이 여기하고 이 앞에 해가지고 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비즈니스가 6개가 시작됐습니다. 그 얘기를 할 겁니까? 오케이. 그럼 그거 이제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컴퓨터 센터를 만들었어요. 난다라는 젊은이
그 교회의 뭐 집사라고는 할 수 있지만 스태프예요. 선교사님이 그 스태프인데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컴퓨터를 본 적도 없는 건데 선교사님이 이 남자가 착하고 저기 성실하니까 이 친구를 여기 컴퓨터 센터에 말하자면 매니저, 말하자면 주인이죠. 컴퓨터 비즈니스 주인을 맡기면 잘할 거다 해가지고 했는데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집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방에서 자요. 밤에 여기다가 의자 깔아놓고 자고. 그런데 여기는 사실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도둑이 많거든요. 여기서 자니까 도둑이 안 들어오죠. 이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태양광으로 하니까 전기가 항상 들어와요. 이 마을에는 전기가 이제 이 집이 최초로 전기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한 30분만 걸어가면은 아까 저기 있는데 거기에 소도마 대학이라는 굉장히 큰 대학이 있어요. 빌 게이츠가 후원한 대학인데 거기는 불이 휘황찬란하게 들어와요. 근데도 전기가 왔다 갔다 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이 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와요. 그래서 돈을 내고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다 차려놨어요. 아까 앵커필은 그걸 이용해서 컴퓨터를 차려놨는데 컴퓨터는 이 학생이 잘 못 와가지고 그냥 와서 이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타이프를 쳐달라고 종이에다 개발사를 써서 와요. 이 친구가 시내에 나가서 자기 돈으로 내고 그걸 배워가지고 제가 타이프를 쳐주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이 친구가 이제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프린터 종이 2장을 사갔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가져가서 2장을. 여기다 누가 또 2장을 카피를 해달라고. 다음 해에 가보니까 500페이지잖아요. 림. 500림 10개 박스를 들고 가요. 비즈니스 가면 큰 거예요. 왜 여기는 저기 태양광 전기니까 전기가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 24시간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봤더니 2호점을 냈어요. 그 옆에 한 100여 미터 떨어진데 거기에서는 랩탑도 팔아요. 그래서 엘샤다이 스테이셔너리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선교사님과 약간의 좀 트러블이 있긴 있었지만 그건 좀 다른 얘기고. 그래서 아주 재밌고, 이건 두 번째 이제 엠파워 커뮤니티 센터라고 저희가 이름 붙였는데, 세렝게티 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작은 그 시골 마을에다가 또 하나를 했는데, 여기다가 지붕에다가 솔라 패널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게 한 32인치 정도 되는 TV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셀러라이트 디시까지 달았어요. 그 얘기는 이제 아마 우리 지영 여사가 아까 이따가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TV를 보니까 여기서 동물의 왕국 뭐 그런 걸 보여줬거든요. 눈이 떨어지게 봐요. 세렝게티 공원 바로 옆인데 이 동물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그냥 거기까지 자기 마을을 떠난 적이 없고, 그다음에 거기까지 가려면 돈 내고 차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축구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유럽 축구, 프로 축구를 굉장히 많이 봐요. 여기에서는 다 DC가 있으니까 축구를 해가지고 그 축구 게임을 돈을 내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돈을 티켓을 프린트로 찍어가지고, 프린트가 저희가 해놓고서 티켓 찍어가지고 요만하게 잘라가지고 하나에 100원씩 팔았어요. 게임당. 근데 그 아이디어를 제 큰애가 그때, 큰애하고 그 큰애가 다니는 교회 그룹이 이제 펀딩을 했는데, 걔네들이 와가지고 비즈니스 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동네 청년들하고 뭐 논의를 하더니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게임도 보고, 근데 게임을 뭐 축구게임을 일주일 7일 보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뭐 2번이나 3번 정도만 보고, 아마 금요일이나 토요일 그때는 뭐 예수님 영화를 하던 좀 우리가 원하는 좋은 영화를 공짜로 보여주고 이제 그런 거 하라,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텍이 이제 적정교육 센터인데요. 제가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적정교육 센터인데, 거기에서 아이텍에서 지난 1년에 하나씩 태양광 발전소를 4개를 지었어요. 발전소는 굉장히 크다고 뭐 거창한 것 생각도 있지만 한 10kW짜리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각 발전소 하나에 한 40가구 내지 50가구의 집을 연결해가지고 거기는 전기가 전혀 들어온 적이 없는 마을인데 거기다가 전봇대 세우고 전기 깔고 태양광 패널 해가지고 전기를 준 거, 태양광을 해서 전기를 준 거예요. 그런데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한국 정부에서 펀딩을 했기 때문에 무료로 오프닝 세레모니 하는 날 이렇게 오프닝 세레모니 하는 날 마을에다 공식적으로 이양을 했어요. 소유권을 이양을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있을 때는 다 저희가 뭐 고장 나면 해줄 거니까 다 줘야되는데 저희가 떠나는 다음 날부터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은 공짜지만 전기를 쓸 때는 돈을 내라 매달. 처음에는 우리가 돈이 어디 있나? 그 돈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내겠다고 해서 그러면 이 고장 나면 누가 고칠 거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 이거 하기 전부터 한 20번 이상을 미팅을 해가지고 설득 해가지고 결국은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가장 신실하다고 생각되는 어느 남자를 관리인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관리인이 한 달에 한 한국 돈으로 5만 원 정도, 50불이죠. 5만 원 정도 받고 이렇게 지금 이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실하게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속성이 확보된 거예요. 각 가정에서 전기 사용료. 그러니까 전기 사용료를 납부를 하려면 전기 쓰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그 연구실에서 스마트 미터를 개발해가지고 다 붙였어요. 거기 있는 스마트 미터는 여러분들 집에 들어있는 전기 계량기보다 훨씬 스마트한 좋은 거예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그 가정에서 쓰는 전기 그 프로파일을 실시간 모니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전체 그 내셔널 파워 플랜이라는 그런 걸 쓰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공짜로 다 치우는 거 아니에요. 물건은 저희가 사줬지만 동네 이 청년들, 동네 사람들한테 노력봉사 당신들 해라. 당신들 또 땀을 여기다 들여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웰딩하고 하는 사람 그 테크니션은 저희가 이제 불러가지고 돈을 주고 했지만 일하고 하는 것은 이거 싸고 하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같이 한 거예요. 저희가 물론 뭐 점심도 주고 하긴 했지만 소리가 안 나오나? 지금 현지인 아저씨가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돌 나. The kingdom of God, thy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My friend, people are working together. I think Isaiah prophesies about the animals and what. So this is in Kalama Village. Kalama Village and the community are working together with their resources. You know, one of the things about community development is when the community are discovering and utilizing their local resources. As you can see here, you see the donkeys are working together. This is the truck. Awesome, awesome. People discover utilizing their local resources. The community which are be able to utilize their local resources. This is the work. You get the water there. Soon I'm going to show you about the people who are going to get the meal. The lunch is almost here. I tell you. 그만하고요. 이 링고 이름도 링고예요. 링고 아저씨가 조금 있으면 또 나올 텐데 그래서 동네에 전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봇대도 세우고 전기도 다 했어요. 그리고 집에다가 불을 3개씩 달아주고요. 그리고 전부터 해가지고 이것도 다 설치를 하고 이게 조금 전에 보신 바오밥 추리에 그 마을에 바오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또 킬리만자로 산에 꽂혀가지고 킬리만자로 그 아래에다가 해놨어요. 킬리만자로 산에 하늘 중간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킬리만자로 산이 있고 앞에는 바오밥 트리들이 쫙 있고 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이 사진이 아무것도 아닌 사진 같지만요 저한테는 굉장히 참 의미가 깊은 사진입니다. 태초 이래로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온 날인 밤입니다. 이 동네에서.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저기 오프닝 세레머니 하는 날이고요. 여기 이제 거기 군수가 와가지고 좋아하고 근데 이 사람이 저기 그 아나운서였었는데 와가지고 군수라 썼는데 이 사람도 좋아하고 많이
이겁니다. 저기 각 가정에 불을 3개씩 다 해줬는데 보통 이제 집 앞에다 하나 달고요, 안방에다 하나 달고 부엌에다 하나 달고 그런 정도로 해줬는데 저희가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거기다 가로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각 동네마다 제가 가로등을 10개씩 달아줬어요. 여자들 사고가 많이 납니다, 솔직히. 그럼 바람이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피부가 까매가지고 웃으면 하얀 이빨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웃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여자들, 어린애들 그 안전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고 나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우리를 빌리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 마을을 타운이라고 불러달라고. 빌리지에서 시골 마을에서 타운으로 읍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오프닝 세레모니 하는 날이에요. 이게 2019년이군요. 저기가 그 태양광 패널은 한 25년 정도 갑니다. 근데 배터리는 한 3년 내지 한 7년 정도 가요. 근데 제가 배터리는 벌써 지금 5년째가 됐기 때문에 몇 개는 좀 갈았고요. 근데 이제 이건 납축전지로 했기 때문에 몇 년 못 가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돈이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리튬 인산철 아주 좋은 10년 이상 가는 배터리를 이제 갈아줄 생각을 하고 있긴 있는데. 국산인가요? 한국산인가요? 한국산은 없습니다. 일단 다 현지에서 샀어요. 그래서 태양광 패널은 독일에서 나온 것을 중국에 조립한 거고요. 배터리는 저게 인도산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한국산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가능하면 현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떠난 날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잖아요. 한국산 제품을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은 거기 한국 회사들이 진출 많이 안 해가지고. 그래서 지수선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만약 크게 하게 되면 한국 제품을 좀 많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 패널이면 한 350W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건 옛날 벌써 4,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반절 정도 되는 사이즈를 해가지고 한 패널 한 장에 한 150W 정도. 네. 그래서 보통 여기에 한 32장 내지 64장 정도가 있습니다.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여기가 솔라 플랜트가 있는 데고요. 이게 집들입니다. 각 집들 해가지고 다 미니그리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니그리드 연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스마트 미터. 근데 지금 이거 첫 번째 버전은 지금 버전은 아주 투명하게 누드 상태로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잘 되어 있어요. 불도 들어오고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전소 중에 하나는 식수하고 농업용 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 밭 가운데다 해놨어요. 이 바로 뒤에 이게 이제 우물입니다. 저희가 우물을 145m를 파가지고 우물을 해가지고 그걸 식수도 하고 농업용 수도 공부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선교지는 식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전기는 없어도 사는데 깨끗한 물이 없으면은 생명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사이 아줌마들입니다. 마사이 아줌마들인데 물통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을 해야 되고 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 뜯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마사이 지에 가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고 아마 그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물통을 들고 가서 2-3시간 걸어가지고 물 떠와가지고 오후에 돌아오는 게 하루의 일과의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물이 깨끗하면 좋죠. 이 물은 그래도 내 물이 깨끗한데 대부분에는 웅덩이인데 그냥 불투명해요. 그 물을 떠가지고 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동물도 먹고 거기다 동물이 뭐 배설도 하고 빨래도 하고 먹고. 근데 그 불통한 물을 그냥 그대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물 떠다 놓고 하루 정도 지나면 맑은 물이 떠 위에 가라앉는 그 맑은 물을 넣는데 완전히 눈가로 아웅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수장치를 이제 공급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기 국경이 없는 과학기술자 협회에서 460개 정수기를 저희한테 기증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그 2개의 마을에 이렇게 기증식도 하고 이렇게 기증하고 하는데 이것은 공짜로 주지만 한 달에 한국 돈으로 1,500원씩을 내게 했어요. 그것도 이제 현지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걸로 관리를 시킵니다. 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필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깨끗한 물이 오염돼서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거 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한 것 중에 하나는 전기 오토바이를 만들었어요. 이 아주머니는 좀 낯익으신 아주머니 같긴 한데 이게 보통 그냥 오토바이를 제가 하나 샀어요. 그래서 올해 1월에 한 건데 사가지고 엔진 다 뜯어내고 필 탱크는 이거 다 비워내고 해가지고 이 바퀴를 서울대 안성 교수님이 제가 하나 사오라고 해가지고 사오라고 하는데 요게 모터예요. 바퀴 한 건데 험 모터라고 그냥 팬케이크 모터가 있습니다. 이거 바퀴 달고 여기다가 배터리 엔진이 있던 자리에 배터리 달고 컨트롤러 달으면 끝. 고장 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하면 뭐가 좋냐? 오토바이는 90% 이상이 택시입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사들이에요. 거기는 택시 대부분 오토바이니까.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의 소득이 40%까지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솔린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올랐는데 이것을 배터리를 충전을 솔라로 하면은 일단 처음 그 비용은 들지만 저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그것을 어떤 회사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해야 하는 것을 그 비용을 주더라도 매일 넣는 주유비가 50% 이상의 감소를 하는 거예요. 일단 소득이 확 올라요. 이 사람은 CO2가 발생이 되는지 절감이 되는지 그건 별 상관은 안 하는데 운전자의 그 소득이 증가를 하고 국가적으로서는 CO2가 절감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카본 크레딧이 돈이 됩니다. 제가 생각에는 카본 크레딧이 돈이 되는 거 이제 팔 수 있는 때가 오면 이제 고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면 사실 배터리 충전을 공짜로 해줘도 돈을 벌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근데 그것은 배터리 사이즈가 다른데 저희가 지금 디자인하기는 한 번 충전에 100km로 달릴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한 60km에서 100km 정도 달리거든요, 운전사들이. 그래서 하루에 달려가지고 오후에 와가지고 다 방전된 배터리를 꺼내고 충전 배터리를 끼고 가져가면 그 방전된 배터리를 다음날 아침에 솔라 플랜트 도시 주변에 있는 솔라 플랜트에 가서 그걸 쫙 차지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가져오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오토바이는 이런 프레임 현지에서 다 제작을 할 수 있어요. 용접해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바퀴나 이제 그런 것만 좀 사오면 되고 배터리는 한국에서 이제 할 거고요. 가져갈 거고. 그래서 현지에서 제작이 가능하고 이걸 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이 될 겁니다. 창업되고.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에다가 펀딩을 요청을 했는데 올해 내로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탄자니아 정부에서도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장관이 이 얘기를 딱 듣더니 가서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기 바퀴 모터 테스트를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여기 아르샤 공대 학생들이고요. 이 친구는 제 스태프고 제 운전사인데 제가 잘해요. 처음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 첫 번째 시운전입니다. 지금 너무 싸. 소리가 전혀 안 나요. 매연이 안 날 뿐더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 한 300km 이상 테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싸. 이 학교 내에서도 하고 마을로 가져가가지고 마을에서도 하고 마을 가져가가지고 저희 태양광 발전소에서 충전도 하고 그런 테스트를 계속하고. 너무 싸. 맨 마지막에 카메라 들고 쫓아가는 분이 안성 교수예요. 이분이 서울대 안성. 이분이 이날 떠나야 돼요. 근데 떠나기 직전까지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시계를 보면서 지금 가야 되는 공항에 가야 되는데 하는데 마지막 30분 남기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파리카까지 이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자동차 가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3년차까지 그냥 모터사이클, 오토바이가 3년차까지만 전기를 하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창업까지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 중국산 바퀴를 썼어요. 한국에서 중국에서 사가지고 왔는데 그 모터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거기다 좌석에다가 코일 감은 거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여기서 어느 회사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 CEO 그 회사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배터리는 거기서 탈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모터도 만들어요. 팬케이크 모터 얘기를 했더니 뭐 어떻게 조건이 맞으면 같이 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모터는 저도 만들 수가 있어요, 솔직히. 오케이.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창업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창업 경진 대회를 합니다. 2017년부터 계속 해왔는데 올해도 했어요. 올해 이제 했는데 창업 경진 대회를 해가지고 상을 줘요. 1등, 2등, 3등을 상을 주는데 사실 저희는 상 주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팀, 젊은이들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저희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팀들을 이게 창업 경진대회가 끝나면 좋은 팀들을 양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크리스찬 방법으로 이제 비즈니스 운영하고 그런 걸 양육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건 정부 프로젝트이니까 성경적 기업가라고는 얘기를 제가 못하고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을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성경적 리스트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거고 아이디어, 비즈니스 플랜, 디자인, 마케팅, 회계, 법률 뭐 그런 걸 다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 훈련을 하는데 저희는 기술도 거기서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술을 가르쳐요. 3D 디자인 하는 거. 그래서 이제 CAD/CAM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랩탑 하나만 있으면 그 3D 디자인 배우면 랩탑 하나 자기가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깎으려면 공작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비싼 장비. 그것을 잘 살 수는 없는데 그것을 이제 CNC라고 하는 그 장비가 있어요. 자동화 장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디자인해가지고 그 파일을 CNC 그 장비에다 딱 다운로드하면 지가 알아서 다 깎아요. 옆에서 그냥 차 마시고 있으면 됩니다. 그건 뭐 그렇게 좀 어폐가 있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아주 정확하게 잘 깎고 있어가지고 그 3D 프린터로 이제 실물 제작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을 쓸 수는 없지만 모양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쓸 정도를 하면 CNC 가공 장비를 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하는데 좋은 아주 간단한 비즈니스가 간판 제작이에요. 그 간판은 대부분이 그냥 천에다가 페인트로 쓰잖아요. 요새는 그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제 배너를 붙이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3D 프린터가 아니고 CNC 머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하면 입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뒤에다 이게 글자를 써가지고 글자 입체적으로 붙이고 그 뒤에다 LED 라이트로 딱 붙이면 서울에 있는 간판하고 똑같이 나와요. 서울도 간판도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걸로 창업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의 기계가 없으니까 기계는 저희 기계를 쓴 거예요. 이게 이제 그 CNC 레이저 커터고 이제 그러는 건데 요것은 나무로 깎은 거예요. 손으로 깎은 게 아닙니다. 그 패턴을 디자인해가지고 CNC 머신에다가 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깎은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어디다 쓰느냐? 거기 나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프리카는. 그래서 가구 비즈니스가 엄청 커요. 다 손으로 깎습니다. 이걸 CNC로 해가지고 멋있게 디자인해가지고 굉장히 고가에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창업 견진대하고 창업 훈련하고 비즈니스 플랜 컴피티션. 이건 처음에 저희 적정교육센터가 설립하기 전에 여기 있는 인섭이 여기 있는 청년이 비즈니스 플랜 컴피티션 이것을 정리하고 지금 그 인섭 형제의 와이프가
아내랑 같이 둘이 열심히 잘 해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와이프고 인섭이고 이 두 부부가 열심히 잘 한 겁니다. 땀 흘리고. 그때 이트리엄 파워 제 아내가 했던 거기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40개 그룹을 펀딩을 했어요. 근데 펀딩 뭐 액수는 1등에 3,000불도 주기도 하고 1,000불도 주기도 하고 저희가 돈이 많으면 3,000불도 주고 이제 그러고 2등은 뭐 500불 그다음에 250불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트레이닝은 한 300명 정도로 트레이닝 했고요. 창업. 그래서 창업일 저희가 한 20개 팀을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반절 한 10개 팀은 이미 정식으로 비즈니스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두세 가지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아까 요림 엔터프라이즈라고 저기 간판 만드는데 요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뒤에다가 LED 라이트를 붙인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요건 아까 얘기한 저기 스마트 데이케어 그거고요. 바닐라 빈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그 바닐라는 대부분이 공업용 바닐라입니다. 천연 바닐라는 엄청 비싸요. 1kg에 비쌀 때는 600불, 60만 원, 1kg에 60만 원이에요. 그리고 쌀 때는 1kg에 한 10만 원 그 정도까지 하고요. 근데 그 천연 바닐라는 이겁니다. 바닐라 콩이에요. 콩 종류예요. 이 콩 종류를 요걸 해가지고 이걸 잘 말리고 발효를 시키면은 한 3개월 정도 딴 다음에 3개월 정도 되면 이렇게 거의 굉장히 짙은 갈색이 되는데 여기에 이 방 안에요. 요거 하나만 요 정도 하나만 딱 있으면은 바닐라 향을 쫙 찹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천연 바닐라 쓰던 사람은 다른 건 못 써요. 이 사람들 이걸 병에다가 몇 개를 사가지고 이게 칼로 이렇게 점여가지고 그 가루를 써요. 빵에다도 하고 이제 뭐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 카나엘리가 바닐라 이 비즈니스를 경작 비즈니스 했다 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대상을 받았는데 몇 년 전에. 그래서 작년부터 수확을 약간 하기 시작했고 올해도 수확을 좀 할 겁니다. 근데 올해는 비가 좀 이상하게 와가지고 기후변화를 해가지고 올해 수확량은 많지는 않은데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이 아가씨는 대학생입니다. 그때 그 당시 대학 4학년이었었는데 블럭 솔저 플라이라고 이건 그냥 왕파리예요. 왕파리. 왕파리를 기르면 그래서 그것을 말리면 아주 고단백질 사료가 됩니다. 닭사료, 물고기 사료. 굉장히 좋은 사료거든요. 근데 알 깠을 때부터 제품화가 될 때까지 구대까지 자라는데 한 달이 안 걸려요. 엄청나게 빨리 이제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먹이는 음식물 찌꺼기예요. 찌꺼기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아가씨가 살아있는 걸 막 이렇게 제 돈이니까 만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가씨는 2020년에 대상을 받은 다른 데서도 이 블랙 솔저 플라그 BSF라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 친화적이고 고단백질, 저가의 고단백질을 해가지고 요거. 그다음에 요것은 거기에 있는 넬슨 만델라 과학기술원의 교수가 저기 공장 쾌수를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근데 기술을 이제 150만 불 펀딩을 받아가지고 EU에서 펀딩을 받아 개발했는데 이걸로 비즈니스를 만들었는데 뭐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넬슨 만델라 과학위원회에 있었는데 가서 총장실에 그때 그 당시에 총장이었어요. 총장실에 갔더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3일 내로 이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프로포즈를 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없대요. 그래서 그건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제가 거기 멤버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성공적으로 다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그 가죽 공장, 피혁 공장에 있는 폐수입니다.
색깔도 이래 참 냄새도 굉장히 안 좋아요. 피어기가 피도 섞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처리하니까 이렇게 냈어요. 거의 보기에는 먹을 정도 수준까지 온 거예요. 먹을 수는 없지만. 근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처리한 건 전혀 아니고 여기에 이제 유기물이 많잖아요. 그걸 발효를 시켜가지고 바이오가스를 뽑아요. 그 바이오가스를 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갈대밭을 통과를 시킵니다. 갈대가 모든 중금속이랑 걸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하게 이걸 했어요. 그래서 풀스케일로 3군데, 탄자니아 2군데, 에티오피아 1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성공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딩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된 거고요. 이 아저씨가 아까 그 링고예요. 그 시끄럽던 링고. 이 아저씨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독학을 해가지고 이런 적정 기술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직접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마당에 저기 소가 한 5-6마리 있어요. 여기서 소똥을 싸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탱크에다 저장을 해가지고 발효를 시켜 바이오가스를 해가 지난 7년간 자기 음식 쿠킹은 그 가스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개발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게 옥수수대예요. 옥수수대가 굉장히 거칠거든요. 근데 그거 옥수수대를 소가 먹는데 소화를 뭐 10% 20%밖에 못 시켜요. 너무 거칠해가지고. 이 사람이 모터를 하나 달아가지고 분쇄기를 만들었어요. 그냥 분쇄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터에다 축을 달아가지고 거기에다 막대기 한 30개, 막대기가 이제 철봉 30개 달았어요. 다다다다닥 하니까 이게 그냥 아주 부드러운 조각으로 다 변했어요. 이걸 하니까 거의 70%까지 소화를 시킨대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지금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인터넷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한 2년 후면 이제 대학 졸업장을 받을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바로 대학 졸업장을 받을 진짜 열심히 하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젊은이들이 저희 아이텍에 왔던 봉사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안나는 거기 이제 끝나고 와서 카이스트에 와가지고 석사로 MBA를 받았고요. 네. 지금 서울대 대학원에서 지금 기획과에서 석사를 내년에 받는데 올해 지금 아까 그 스마트 미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학교에 대해서 창업을 했는데 밸류에이션을 50억을 받았어요. 아주 성공적이에요. 이 친구는 탄자니아 와가지고 거기 이제 자기 박사학위 프로젝트를 탄자니아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박사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세계은행에서 올드뱅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 젊은이는 KT에서 근무를 하다가 잠깐 쉬고 탄자니아 와가지고 열심히 저희 몽소를 하고 지금 다시 KT에 복구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봉사들이 와가지고 그 현지인도 많이 도움을 받고 저희도 도움을 받았지만 본인들한테도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인섭자매도 이틀 연파 와서 봉사를 하다가 결혼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IT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링고가 지은 그 바이오가스 통이 이 친구의 링고인데 지금 저희 솔라 플랜트 중에 하나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바이오가스 하는 것을. 그래서 취사에 이제 50대 후반이에요. 지금 그 딸이 중국에서 대학에서 지금 항공과 해가지고 아마 올해 졸업을 할 겁니다. 파일럿을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가 있는 지역은 날씨가 좋고 좀 그래가지고 농작물이 잘 돼요. 이게 5년 양파입니다. 여기 하나 한 100kg 정도 굉장히 큰 이 정도인데 저장을 못 해가지고 저장 시설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양파밭에서 수확을 막 한 거거든요. 이때 여기서 케냐까지 한 차로 4시간 정도 케냐에서 빈 트럭들이 쫙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케냐 사람들과 같이 그냥 밭대기로
아주 싼 가격에 사가요. 근데 이것을 약간 저장을 해가지고 추락에는 가격이 내려갔다가 한 달만 지나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매년 이거 반복을 합니다. 모두 다 아는데도 저장 시설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냥 싼 때 팔아버리는데 저희는 이거 아주 파워가 안 들고 저장 시설을 하려면 전기가 많이 들어요. 온도를 이제 낮춰야 되니까 냉장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파워가 안 들고 그다음에 가격이 낮고 그다음에 지수성에 있는 농산물 저장장 시설을 하면은 농민들 소득도 증대되고 여러 가지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것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옛날 학교에 쓰지 않는 빈 건물인데 여기가 그 마을의 여성위원회 분들인데 이 방 하나 쓰자 했더니 그걸 허락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 저희가 저 인슐레이션 다 하고 지금 이제 쉘프까지 다 넣고 이걸 다 넣었습니다. 이 펀딩은 우리 이정 여사가 개인 돈을 해줬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에어컨까지 다 달고 해가지고 저희 꿈은 이거는 미국 시설인데 이건 아주 냉장고 잘 돼 있죠. 이런 시스템을 탄자니아 마을 곳곳에다 하고 싶은 거예요. 전기가 별로 들지 않고 그러면 농민들이 아주 그렇게 싼 가격에 팔지를 않고 여기다 저장을 했다가 한 달만 저장해도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격을 좀 높이 받을 수가 있으면 저장비도 내고 농림은 소득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나는 농산물의 UN 데이터에 하면 38% 내지 36%인데 42%가 썩어서 버려요. 썩거나 곤충이 먹거나 쥐가 먹거나 그것 한 10%만 줄여도요. 아프리카 전체가 먹고 살 뿐만이 아니고 세계 전체 식량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엄청나게 큰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이크로 플라즈마 활성 공기 그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하는데 그것을 미국에서 개발해가지고 개발한 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근데 그 비즈니스 그 디바이스 쓰고 있는데 그 디바이스를 해가지고 요거 이게 두 번째 마들이고 요건 첫 번째 마들인데 이제 그걸 해가지고 저장고를 하면은 가격도 낮아지고 전력 소비도 굉장히 줄어들고 수명도 길어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아보카도 잘 아시죠? 아보카도가 익은 다음에 일주일 이상은 보관을 못합니다. 물러가지고. 이게 냉장고에서 40일간 보관을 했는데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게 다 물러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40일간 저장을 했는데 거기다가 약간의 오존을 집어넣었어요. 활성산소를 집어넣으니까 40일 후에 다 딱딱해요. 상품 가치가 있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런 걸 원하는 거고 저는 여기서 더 나가서 온도를 9도까지 낮추지 않고 5도까지 낮추지 않고 한 10도, 15도 정도만 낮추면 전력이 훨씬 적게 되니까 그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래도 요것만 줘도 굉장히 좋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펀딩을 요청 중에 있고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현지 청년들이 일단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걸 뭘 줘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으로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그 청년들과 이렇게 연계를 시켜야 돼요. 그거 연결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필수적으로는 이게 비전이 좀 같아야 되고 열정, 도전이 좋은 많이 쓰지만 수평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국에 있다고 해야 되고 내가 너한테 준다. 그리고 선거에 있는 사람은 너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 그리고 주는 대로 받는 그런 것은 안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양방으로 수평적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너증만 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주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그런데 사실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죠. 훔쳐가죠. 뭐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죠. 시간 안 지키죠. 그것을 극복을 해야죠, 저희가. 네, 그래서 그다음에 아주 기술 베이직
기술이 없어요. 기술도 없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저희가 도와주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되는데 50년이 걸렸는데 우리가 같이 일하면 한국 경험을 이용하고 하면은 그것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15년, 20년을 줄일 수 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사실 저는 사실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 Yes, we can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가면은 아주 좋은 동역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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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가 이제 수명이 짧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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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가져가신다면 그쪽에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여기서 가져가면 비용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비용이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자동차 배터리 그러니까 황산이 들어간 그 납 배터리를 쓰면 보통 3년 내지 제가 이제 5년 잘 쓰면은 관리를 잘하면 7년까지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관리를 제대로 하면 10년까지 씁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완전히 엔지니어가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 배터리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그런 배터리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한동안은 저희가 휴대폰에 쓰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썼는데 그게 폭발도 하고 뭐 불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폭발 나고 불도 나고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충전을 500번밖에 못 해요. 500번 충전한다는 보통 휴대폰의 수명이 한 2년 정도 지나면 자주 충전해야 되잖아요. 배터리가 성능이 나빠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테슬라에서 뭘 쓰고 있냐. 테슬라에서 처음에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리튬 인산 처리라는 배터리를 씁니다. 리튬 아이온 포스페이트라는 배터리를 쓰는데 그건 최소한 10년이 가요. 3,000번 이상은 차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고자 하는 그 배터리를 쓰는 건데, 근데 그 배터리는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거든요. 네. 설치를 하는 것은 설치할 때 비용이 좀 많이 들죠. 네네. 근데 비용이 절감되는 순간 전기요금이 안 나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잘 못하지만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신학교 같은 데 태양광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 비용으로 차라리 전기요금을 내는 게 싸더라고요. 10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전기가 그리드 전기가 들어오는 지역은 태양광하고 태양광이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저희 선교사들이 역시 큰 돈을 들여서 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배터리는 배터리 비용도 좀 만만치 그렇죠.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3년에서 4년 만에 한 번씩 갈아도 그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성을 따지면은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그 시골 마을이나 그런 데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만약 전기가 들어오는 데는 그 들어오는 전기를 쓰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게 수력발전을 엄청나게 큰 스케일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화력발전 굉장히 큰 스케일로 300메가와트, 500메가와트 그 스케일로 하는 거하고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안이 있으면 그걸로 하는데 거기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좀 괜찮은 지역은 풍력으로 하기도 하는데 풍력은 바람이 세면 그게 부러져요. 바람이 안 세면 발전이 전기가 안 되기도 하지만 너무 세면 부러집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은 좀 엔지니어들 잘 모르는 엔지니어들이 있어가지고 김만호 선교사님 지역에도 외국 엔지니어에서 해줬는데
태양광 발전은 이제 태양광 연결해가 전기를 연결하면은 많이 안 쓰면 그냥 전기가 발전이 안 돼요. 근데 풍력 발전은 그 발전된 전기를 쓰든 안 쓰든 계속 발전이 됩니다. 그 전기를 안 쓰면은 망가져요, 시스템이. 그래서 김만화 선교사님 그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그 전기를 이제 그 션트라는 것을 해야 돼 가지고 남아도는 전기를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시스템 망가집니다. 근데 안 버리는 장치를 이 엔지니어가 안 해서 유럽에서 왔다는데도 그걸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망가졌는데, 그래서 이제 풍력 발전은 조금 더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있고, 그러니까 하는 게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소수력 발전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소 발전, 수소 배터리 이제 그걸 많이 한 퓨얼셀 그런 거 하는데, 수소 쪽이 되면은 제일 좋습니다, 사실. 그건 수소 쪽이 전혀 안 나오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앞으로 한 10년 내에는 가격이 내려올 여지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다른 옵션이 없을 때 태양광 발전을 하는 거죠.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터리 그 교체 비용까지 해가지고 그 계산하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태양광 발전소 한 집에 해가지고 하나에다 한 50가구 연결해놨잖아요. 그거 따지면 1,000불 이상 들은 거예요. 한 집당. 그러면 250불이면 솔라 홈 시스템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충분해. 그거 당연하죠. 근데 그 250불로는 하면 전기를 불은 들어있지만 더 익스펜드는 못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돈이 비싸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큰 스케일을 하면 가격도 떨어지고 이제 그럴 거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근데 키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네네. 네. 로스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10V 해가지고 이제 전선을 굵은 쓰면은 좀 로스가 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 거리가 한 500m, 1km 이내를 하기 때문에 그 전기 도선에서 저항 로스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인버터를 하거나 차지 컨트롤 거기에서 좀 로스가 좀 발생하는데, 저희는 크게 그걸 걱정 안 하는 게, 만약에 110kW를 해가지고 로스가 1kW 해가지고 9kW밖에 안 된다. 그건 태양광 플랜을 한 두세 개 더 넣으면 돼요. 근데 이제 도시나 미국이나 한국같이 지붕 스페이스가 없고 땅이 너무 비싸가지고 태양광 더 설치를 못한다 하는데 문제가 되죠. 거기는 뭐 널려 있는 게 땅이니까 그냥 한두 개 더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 전기가 어떤 나라들은 하루에 막 24시간 중에 정전이 막 10시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반 전기가 쓸 수 있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전기에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전기 연결 쓰면은 낮에는 사실 낮에 전기가 제일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그냥 그 그레이드가 전기를 주고, 밤에는 태양이 없기 때문에 발전을 못해서 그때는 그리드 갖다 써가지고, 그리드에다 전기를 줄 때는 돈을 받고 그리드 전기를 쓸 때는 돈을 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들이 사가는 비용은 액수는 굉장히 작게 책정을, 킬로와트당 뭐 5센트 뭐 그런 식으로 책정을 하고, 저희가 쓸 때는 킬로와트당 10센트, 15센트 그렇게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그리드가 전기가 들어와 있으면 배터리가 필요 없어요. 배터리 조정할 필요 없이 그냥 그리드가 그냥 파면 되는 거고. 지금 미국에 있는 저희 집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리드가 들어와 있으면 사실 뭐 태양광을 크게 필요하지는 않은 거죠, 솔직히. 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네. 많이 하셨고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그 일러닝 그거를 네.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한테 무슨 디스카운트를 해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하실 건데, 저희도 그 제품 그냥 사다 쓰는 거기 때문에 뭐 디스카운트 같은 것은 아마 안 될 거고요. 네.
제주하는 채는 아닙니다. 금방. 근데 아까 그 한 방만 보여준 거예요. 저 끝에 방, IT 방.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는 이름들을 우리 남편이 붙였어요. IT 센터 있죠. 그다음에 휴대폰 충전소. 그러니까 1000와트 그거 쏠라 가지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이거 셀폰을 하러 마을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걸어가도 1시간. 그 세이빙 하자 이거죠. 여기서. 그렇게 하고 1시간을 충전하는 거죠. 그때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1시간 거기 있으니까. 하여튼 그분이 그랬어요. 난 손해를 봐도 좋아. 무슬림이 이거 전기 충전하러 온다. 교회는 앞만 열어놔도 안 오더니. 그래서 충전할 때 너 얼굴이 어둡다 뭐 어쩌고 이러다가 전도를 하셨다는 거야. 아이디어 참 좋다. 처음에는 할까 말까 그러시다가 그냥 선교사님 거기서 어슬렁 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영어관 하나 차렸죠. 그다음에 똘똘이 공부방, 아까 영어, 그죠? 깎아볼까, 이발소, 뭐 음식점, 물센터, 요래 가지고 엔터프라이즈가 6개가 돌아가서 그래갖고 처음에 뭐 아까 멋있는 인터넷 보여줬잖아요. 큰 기계. 처음에 시작 이거예요. 컴퓨터 하나에 모니터 6개. 딱 시작이 요거였어요. 그리고 스캐너 하나 찾았어요. 스캐너로 몇 페이지 하다가 점점 느는 거예요. 뭐냐? 키는 저 집에 가면 불은 항상 들어와. 맨날 여기 가도 불 안 들어오고 저기 가도 불 안 들어오고 스테이셔너리 가봤자 오늘은 다운이야. 오늘은 안 돼. 이런데 저기 가면 항상 24시간 불이 들어온다. 그래서 저희가 솔라를 돈이 좀 들어도 한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거 카피가 무지 생겼대요. 그 동네. 처음에 깜깜한 동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게 몇 개 집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가니까 그때 완전히 애들 유니버시티 타운이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오프닝을 근사하게 하고 이게 기자들이에요. 기자들이 나와서 for the first time 여기 인터넷이 돌아간다. 무지하게 빠르다. 우리는 너무 느려 죽겠는데 그러면서 기사를 직접 쓰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으로 그 도도마 근처에서 이 센터가 생겨서 나중에는 아까 그 큰 카피머신까지 막 생긴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그때 그냥 누가 와서 그림 좀 그려라 그랬더니 6개 그림을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고 지금 얘는 목사님이 됐어요. 물센터 하다가 목사님 됐고 이 사람은 지금 제2 그거 냈고 이제 이 박사님은 와서 솔로 하는 거 도와주고 뭐 컴퓨터를 돌리는데 카트리지가 끝났잖아요. 카트리지를 가는 걸 몰라요, 난다가. 그러니까 이제 잉크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국에 오는 거야. 근데 이제 박사님 보내가지고 잉크 좀 바꿔주세요. 이제 마지막 이제 랩법인데, 저는 비즈니스 에듀 미션 엔터프라이즈로 일을 월시까지 한다. 아까 킹덤 비즈니스 누가 물어보셨잖아요. 이런 게 몇 개 멀립니다. 일과 소명이 통합하는 게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탄이 일 따로 교회 따로 이렇게 놓은 게 이게 잘못이에요. 원래는 하나였어요. 그렇죠? 신앙과 일이 수렴되고 또 특히 제가 느낀 거는 암만 우리가 우수하게 가서 막 멋있는 찬양을 하고 멋있는 그걸 해도 일 쪽에서 하나가 안 되면 안 되는 걸 알았는데 가서 농사도 망치고 그렇죠? 컴퓨터도 망쳤다가 다시 하고 이걸 반복하니까 얘네들이 진짜 우리를 케어하네. 이게 되더라고요. 일터에서 하나가 되는 걸 느꼈어요. 저도 농사 막 같이 하다가 물 같은 거 잘못하다가 일터에서 하나가 되고 같이 울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시험 치고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 에듀 미션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저는 이거 이제 우리 그 컴미션이라고 이재한 선교사님이 사업을 사역처럼도 하고 사역을 사업처럼도 해라. 사업할 때는 그냥 따지고 밤을 새서 하고 사역은 대충대충. 뭐 이거 리서치 안 해도 돼. 사역할 때도 계획서 세우고 예산 쓰고 하면서 사업처럼 해라. 이렇게 해야지 그냥 대충 뭐 딜레이 시켜도 되고 이쪽은 그냥 밤을 새서 하고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요새는 기업인들이 사회의 변화의 필요를 인정하고 사회적 이거는 이제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CSR이에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가 뭐 환경에도 요새 ESG라는 단어 많이 쓰죠. 환경에도 책임이 있다. 소셜 안정에도 기업이 책임이 있다.
이거를 점점 인정하고 이제 그런 것을 아니면 투자를 안 해주는 이제 이렇게까지 됐어요. 성경은 이미 그거 말하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청지기의 삶으로, 그렇죠? 일터 시장에서. 그러니까 신앙이 따로가 아니다. 천직이다. 하나님이 준 우리의 그 일이 바로 나의 삶의 그가 된다. 이거는 이미 구약과 신약에서 나와 있는 거고, 그 온전한 삶을 사탄이 분리해 놓은 거고, 그러면서 그 로잔 세계대회 2004년에 있었던 데에서는 다시 정립되어야 되는 최후의 선교 개념이다. 이 비즈니스에서 진짜 복음이 안 풀어지면 우리는 항상 착취를 당할 거고 항상 속임을 당할 거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냐라고 생각해서 이런 빌리 그레함도 죽기 전에도 그랬어요. 마켓플레이스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꾼을 일으키고 계시다. 그러면 뭐예요? 교회에서 일꾼 길러서 어디다 보내야 된다? 마켓플레이스에 완전히 그러면서 아까 어떤 분야든지 하나님 뺏긴 영역을 다시 가져와라. 하나님 영역으로. 이러면서 저는 이 일에 대한 신학이 굉장히 많이 풀려졌습니다. 영어로요. 너 교회 갔다 왔다. 예배 받다를 월십 이런 말 안 하고 I service. I went to service 이래요. 근데 우리 그냥 서비스 이렇게 말하는 그 서비스요. 그게 월십하고 단어 어근이 같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serve, 하나님을 serve한다. solve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solve, 서비스의 원어가 예배라는 단어에 같은 거. 즉 여기에서부터 did, 뭐 하는 행동, 이 사역하고 일치돼야 된다라는 이 신학이 쭉 나오고 창조주 아버지도 일꾼, 예수님도 목수, 바울도 뭐 아브라함도 뭐 목장주 뭐 이러면서 보면 일은 정말 신성한 거였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아파트 비내느라고 나 죽지 못해서 일해 뭐 나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나쁜 저주받은 것으로 상상이 됐지 사실은 코로나나 이래갖고 일이 없어져 봐요. 얼마나 우리가 나쁘자 일이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은 저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죠? 다른 이웃을 서비스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일이다. 아까 킹덤 비즈니스가 뭐냐? 누가 어린이를 섬길 수 있는 좋은 청지기 같이 창업, 아니 저기 뭐 자연농업 이런 거 다 농업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을 서브하고 있구나. 사람을 서브하면서 하나님께 서브가 된다고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사람 이 길을 잘못 수용해서 착취와 저주의 일로 타락시킨 거지 사실은 창세기 2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만장하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에덴으로 데려가서 여기를 테이크케어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신성한 거였다고요. 모든 복을 다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한 것이. 그러면서 일에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그 책을 쓰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일은 참 인간관을 되살린다. 존엄성을 되살린다. 창작력을 나게 한다. 일을 통해서 제자 삼는 일이 너무 쉬워진다. 주일날 잠깐 하고 제자 양육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맨날 만나야 되잖아요. 일은.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장점도 드러나고 장점도 드러나면서 자기를 다시 깎아내는 이제 그런 제자 양육을 실제로 일터에서 할 수 있다. 일은 환경의 청지기를 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그냥 계속 찾아내. 너무너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유익한 가치를 찾아낸다. 하나님이 땅 속에 뭐 이런 일의 체인에 굉장한 많은 가치를 드러낸 거예요. 그죠? 건강한 사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한다. 뭐 지금 그래서 킹덤 비즈니스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고 거기서 꼭 먼데이에 예배를 본다. 이것 때문에 킹덤 비즈니스 되는 거 아니죠. 사실은 근데 모든 트랜잭션에서 모든 체인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드러나면 여기 오면 괜히 더 오래 있고 싶어. 여기 나가기 싫어. 그런 집들. 그래서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임재하심이 거기 있었다 이런 얘기죠. 기업은 누구한테나 가게 한다. 인클루시브.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한다. 주인이 없어도. 그걸 우리 직원들한테 맨날 얘기해.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 하듯이 죽게 하듯 하라. 이제 이런 거를 하니까 다른 이제 컴패션에서 니네 애들은 여기 오면 12시간씩 일해. 땀을 흘리면서 일해. 이거 오늘 끝내지 않으면 나 이거 스타트업 하지 않으면 나 집에 안 갈래.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걸로 구원의 완성을 가는 구원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목사님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다 신학 배차. 일부러 나 사회에 남겠다 그랬어요. 다 목사님 되고 다 선교사님 되고 풀타임을 하면 누가 농업하 누가 IT를 할 거냐. 근데 지금은 IT가 제가 너무 obsolete, 아주 올드만 하니까 좀 젊은 사람이 와서 IT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진짜 찬양 사역 다시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을 놓치지, 사탄한테 뺏기지 말고 그러면서 내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방향성도 되고, 그리고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게요. 킹덤 비즈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과 부가 없던 곳에서 부를 창조하. 지금 탄자니아에서 부를 창조한다? 말이 돼, 안 돼? 그렇죠? 기초를 해가지고 앱으로 할 수 있고요. 그것으로 교회를 확장한다? 그것으로 지속성 있게 한다? 여기다 하나 더 붙입니다. 환경을 살린다. 사막이 될 것을 다시 농토화시킨다. 요새는 어느 선교사님이 임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무를 막 10,000그루씩 심는 거야. 그 사막에다가. 그러면서 숲을 10년 후에 여기 다시 와보시오. 숲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 탄자니아를 살리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 되는 거예요. 그래서 ESG 이제 그런 얘기까지. 그러면서 그것을 킹덤 비즈니스라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건 여기 발음입니다. 겨우 이제 기초 가리키고, 말씀도 겨우 기초 가리켜서 정체성. 그 다음에는 뭔가 니네가 일을 만들어 볼 수 있어? 그러면 창업을 도와줄래? 이럴 때 한국에서 미국에서 같이 동역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예요. 엔터프라이즈 사역이 스스로 할 수 있고 개발하고 지속적인 변화. 그 예는 굉장히 많은데 오늘 시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이 애들이 그 펄프 쓰레기 같은 걸로 종이를 만들어서 카드를 만들고요. 저는 그냥 크리스마스 때 그냥 1,000불 무조건 삽니다. 어차피 옛날에 그랬어요. 뭐 헐마크 이거 4불짜리 왜 사? 얘네들 1불에 판대는데 2,000불어치 보내주시오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뭐 뉴커머스 환영 카드 이걸로 다 쓰는 거야. 이렇게 어차피 쓸 돈인데, 그리고 얘네들 월급이 가잖아요. 이런 거를 인텐셔널리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몽골에서도 이때 우리 그때 나갔을 때 그 방을 썼다고 제가 200불 줬어요. 그거 가지고 이 기계를 샀더라고요. 그 다음에 갔더니 네가 그 강의해가지고 부엌을 막아서 저걸 사서 국수를 뽑는 거예요. 1번 울란바타까지 안 가도 되는데 우리 동네에서 국수가 나온대 이때. 이런 거. 이게 10년 전 15년 전 얘기니까 뭐지 이런 호텔이면서 철치고 철치면서 호텔. 이건 미국의 유명한 얘기예요. 저기 어디에 있냐면 오레곤에 있죠. 오레곤에. 그러면서 자기네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뭐 권사 이런 분들이 베드 갈고요. 거울을 닦으고요. 커피숍을 하고요. 그래서 연락을 착착착착 해요. 드럭한 애가 왔다. 내가 잘 사이로서 커피숍으로 보낼게.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는 딱 보면 아는 거야. 얘가 지금 드럭을 해갖고 드럭 에딕을 해서 집을 가출해가지고 오늘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여기서 하루 자고 잠자는 약 왕창 먹고 아니면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파더스 하우스가 이 밑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카운셀하고 해가지고 얘를 다시 그 카운셀링 하는 데나 보내는. 이건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는 호텔 경영하는 건 너무 자신 있대. 그리고 그 컨퍼런스 룸이 자기네 예배실이야. 주일날은 거기서 예배 보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나와서 가든 뭐 이런 꽃 자르고 뭐 하고 막 하고 손님들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큰 십자가 위에다 붙여놓고, 그 목사님은 청바지 입고 다 그 컨퍼런스 룸에 나와서 사람들 그릿하고 3개, 4개 내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재밌죠. 요거 이제 미국 거는 소요고 한국 거는 웰스프링 해가지고 요 간단한 저거 가지고 진짜 10년 이상 쓰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이거 많이 가고 시리아 때 우리 많이 갔어요. 그 레바논에. 그러면서 간단히 그 물 가지고 정수기 센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예수가 생수요 그랬는데 계속 이 사람들은 설사 나면서 죽어가야 되고 물이 없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터랑 좋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저는 이거 채워놓자 이거예요. 미리.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빈통 가져와. 놓고 새 통 하나씩 가져가. 다음 주에 또. 그러다 나중에는 이거 옆에서 팔 수도 있고. 이거를 왜 못하지? 저 교회. 그러면서 지금 요번에는 개척교회만 지금 우리가 5개 찾아놨어요. 거기다 이 물사역을 시작해 주려고.
아까 e-러닝 센터 딱 요 모양이면 됩니다. 이건 제가 진짜 15년 전에 담화공에서 톤이라는 애가 이렇게 시작한 건데 작은 컴퓨터 센터, 컴퓨터 하나에 6개 요 모양으로 시작해서 카피 센터가 되고 대서필이 되고 명함 카드 찍어내고 클래스도 할 수 있고 웹사이트 개발도 할 수 있고 요렇게 하는 거 e-러닝 센터. 아까 우리 저 선교사님이 그러면 여기서 디스카운트 할 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세요. 이 모니터는 여기서 굉장히 중고 많이 살 수 있어요. 한국에서 너무 싸요. 저쪽은 모니터 하나에 75불입니다. 그 미국 돈으로. 새 거는 150불이고요. 중고가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30불이면 사요. 큰 거, 19인치.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걸 이사 갈 때 100개 사갔어요. 근데 뭐 학교 4개 까니까 끝. 만약에 컨테이너를 같이 하면 우리 안 목사님 그런 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네 곳에 멀티미디어를 생기겠다. 그러면 이거 왕창 25개짜리 4개를 하면 100개잖아요. 그거 저기 11th 디스트릭트 뭐 어디 이런 데 가면 뭐 그냥 새 거로 나. 왜기나 그랬더니 남아시아에 무지간데요. 중고가. 그리고 이 키보드도 마찬가지. 이거 1불이면 사요. 그렇게 해서 세트 해가지고 각 선교사님이 그걸 부담하면 돼. 그러니까 케냐에 3군데를 내시면 같은 나라에 한 컨테이너가 문바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탄자니아에서 4군데 내면 선교사님이 그 커스트를 나눠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다음에 이제 저런 아까 라이브러리 같은 거 제가 몇 번 저 사람한테 빌었어요. 내가 디스트리뷰터가 되게 해달라. 나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근데 안 된다는 거죠. 자기네 그냥 누가 딴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e-러닝 센터를 전기가 들어오는 데는 전기 쓰시고 태양열이 꼭 필요한 데는 아까 그 태양열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조그만 도도마에 발전된 거 보세요. 저기 가면 24시간 돌아간다. 그것 때문에 멀리서도 오고 교수들이 부탁해요. 내가 이거 잉글리시 저널인데 이거 30부 찍어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가 그렇게 쓴 거야. 생물 칠판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바이올로지 30부, 히스토리 20부. 이게 뭐야? 그랬더니 선생들이 소프트 카피를 주고 찍어놔. 그래서 얘가 재본하는 걸 배웠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하는 걸. 이렇게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열로 그렇게 잘 썼다. 거기에다가 전자도서관을 해놓고 레슨, 우리가 레슨을 만들어서 우리 저기 석순영재랑 이런 사람들이 레슨을 만들어서 MS 오피스가 거기 뭐라 그러더라 ICDL 뭐 이런 게 좋은 게 있어요. 미국 거. 그리고 서티피케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명한테 100불이에요. 서티피케트. 그리고 클래스를 인터넷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국제적인 라이센스를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저기 좀 도전하시는 분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거 인터넷으로 맨날 레슨 받아야 되고 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그 서티피케트를 내려면 그렇게 안 해도 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인턴 개발. 아까 어떤 선교사님 우리 케냐에서 오신 분이 저보러 교사를 1년 길러가지고 글로 하나를 보내달래.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한 분이 아니에요. 저보러 교사를 분양하래요. 분양. 길러서 레슨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파일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탄자니아에서는 저는 너무나 가능하고 케냐도 가능합니다. 진짜 열심히 생각해봐요. 근데 이제 멀리 라오스나 캄보디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걸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 조금 가서 한 2달만 으쌰으쌰 해가지고 같이 레슨을 잘 만들어서 그 현지인이 알았어요. Let me handle this. 거기까지만 가시면 그러면 이제 인턴들이 개발돼가지고 레슨이 서로 나눠지고 창업하고 나중에는 웹사이트도 만들고 AI도 하고 IT 보케이셔널 훈련센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까지 비즈니스로 가자요. 그렇게 하면 점점 우리가 IT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 공기를 다 잡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저기 전도 이집트에 할 때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DC 달아줬잖아요. 그리고 익명으로 예수 믿게 했잖아요. 이름 안 가르쳐줘도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지금 우리가 써니베일에서도 이라크 교회가 이라크 형제들을 라디오로 인터넷으로 다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출애굽기 31장에 아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공교한 걸 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를 보면 내가 내게 면한 것을 다 만들게 하겠다. 하나님 뭐 만들라 그랬지? 이러면서 다 만들게
포기하겠다 깜짝 놀랐어요. 생각나는 게 에베소서 1장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땅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리라.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지. 우리는 항상 디바이드 했는데 하늘과 있는 땅에 그래서 만물이 주안에서 복종하게 하리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된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래,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이거를 우리가 수만 번도 외쳤어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였지? 그러면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를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친구를 같이 이걸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지 죄를 통해서가 아니잖아요. 제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한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뒤에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하늘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가 나와서 하나님 하늘에서 지금 뭐 디자인하고 계시죠? 그거 좀 보여주세요. 그림으로.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우리가 딱 탄자니아에서 지금 오늘 2021년에 해야 될 거 그게 이 모빌리티입니까? 이게 크랍 스토리지입니까? 내년에 기근이 날 겁니까? 오늘 요번에 창조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뭘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냥 생각나고 또 생각나는 걸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어떤 데는 성경을 닫아야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의 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모습 그러면서 공교한 일로 적정 기술로 하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따뜻한 그 기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혹시 두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없으세요? 근데 이게 할까 말까 지금 그랬는데 두림이라는 이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있고 땅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건축할 수 있는 약간의 자금을 대줍니다. 자기네도 이렇게 가난하지만 이렇게 막 펀드레이징을 해서 그래서 2013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150개 정도가 펀딩을 받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두림.org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작년 21년 지금 코로나 때 그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거뒀어요. 그러니까 두림이라고 구글 쳐보시고 아까 그 임채종이라는 대표 진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람들 다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는 건축 겨우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속을 집어넣고 있으니까 자기는 건축을 도와주고 내가 그 속 내용을 집어넣어서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세요. 1호가 네팔, 뭐 34호가 에티오피아, 62호가 저거. 뭐 이렇게 3호가 아프리카 차드, 9호 뭐 마구 이래서 지금 탄자니아만 한 200개 아니 100개가 넘어갔죠. 이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모자라죠. 2천만 원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학교라 그러지 마시고 그냥 컴퓨터 센터 그러세요. 학교라 그러지 마시고 농업센터 그거 하나 짓겠다. 네, 그렇게 해도 돼요. 그 무슨 가지가지예요. 그래서 건립한 땅만 준비되어 있으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소유권 이 사람들 전혀 관심 없고요. 완전히 선교사님이 이제 하시는 거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우리 거 많이 가져갔어요. 스마트 적정 기술, 스마트 뭐 정보 기술, 뭐 스마트 뭐 메이커스 이 그냥 팀들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인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자기의 탤런트를 기부하겠다 이러니까 그렇죠? 유치원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천만 원 가지고 학교 못 져요. 물러납니다. 방 2개는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로 유치원은 될 수 있고 그걸로 기술학교 하나 간단한 거 건물을 하나 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거 괜찮네. 그리고 어플라이를 하셨는데 6개를 동시에 하셨어요. 왜 그러면 이분은 개척을 30개 하셨거든. 그러니까 30개 중에 어디가 애들이 바글바글한데 학교는 2시간 걸어가야 되는 걸 아시거든. 그러니까 그냥 어플라이를 하셨어. 이 대표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이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알지. 6개를 신청한 무조건 승인해. 제가 이사니까 알겠습니다. 승인했어요. 이분은 자기가 설교해서 받는 돈 거기다 다 넣는 거야. 받자마자 싱글이시니까. 이러면서 지금 6개를 동시에 짓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 국민일보에도 나고 뭐 새롭게 하소서도 나갔으니까 이거 보세요. 일본, 네팔 운영 중. 파키스탄 운영 중, 차드 운영 중, 말라위, 네팔 애들 지금 조리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에스와티니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들을 컨테이너, 땅을, 그 무슬림한테 땅을 빌려가지고 컨테이너 5개 샀어요. 그렇잖아요. 4,000불. 그래갖고 그 컨테이너 안에 거실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재봉틀 들어가고, 그래서 시리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텔레비에 딱 냈더니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3만, 5만 이렇게 되는 거지. 뭐 1,000불 들어오는 것도 그냥 라떼 안 먹고 이런 거 넣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지금 한 230호까지 승인이 나갔습니다. 제가 아까 그 쓴 책, 드림스 드림 얘기는 여기 없어요. 좀 옛날 얘기들이 많아요. 아까 그런 이제 소업 비즈니스. 그렇지만 그것으로 저는 선교 철학이 이게 됐고, 뭐든지 그 단기 팀하고 장기 선교사님하고 연결돼. 이 교회에 무슨 탤런트가 있지? 그게 바이블이면 어때? 그게 스포츠면 어때? 그게 미디어면 어때? 그게 컴퓨터면 어때? 그것을 청년들이 아니면 한 그룹이, 구역이 우리가 일러닝 센터에 그 마줄은 우리가 책임질게요. 아니면 우리 일러닝 못하고요. 우리는 농사인데 요거는 우리가 도와줄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혹시 웨딩을 금방 하셔야 되는 분 있습니까? 제자들이 총각이 장가를 간달지 뭐 이런 거. 이거 한번 줘봐요. 혹시 제가 여자 턱시도 저한테 연락하세요. 어느 여자 선교사님 책방에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웨딩 가운이 많이 나왔는데 받으실래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웨딩을 늦었대. 제가 지금 드레스도 3벌 받고 이런 턱시도 4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선교사님 드립니다. 그랬더니 모슬림 선교사님이 집을 쫓겨난 애가 있었는데 바가 뭐요? 내가 아버지가 된 것 같아. 걔가 쫓겨났으니까 이제 제자가 아니라 아버지. 그런데 얘가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다. 거기 일본으로 갔어요. 웨딩가운하고 턱시도하고. 이게 잘 입고 하니까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열리기를 시작했어요. 이분은 제자 양육만 하는 바이블 스터디만 하는 분이 많이 열어졌어요. 제가 컴퓨터도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 사역을 하는데 제자만 안 하고 교인들도 하는데 10주 그 과정을 주십시오. 그럼 10주 과정 안에 구원 회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관까지. 이거 가져가실 분 오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저거 했거든요. 약혼을 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셨지? 별게 다 왔네 지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제가 좋아하는 건데, 천국은 품꾼을 얻으러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천국은 무슨 캐슬도 아니고 금과 은이 아니고 품꾼을 얻으러 나간 집주인 같대요. 제가 이거를 우리 대학생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래요. Do you want to work for Jesus, CEO? CEO처럼 예수님이 품꾼을 지금 찾는다 이거예요. 무슨 어느 사람을 찾을래? 그냥 막 폭군 같은 사람, 담배 피고 막 이런 분하고 일할래? 예수님 같은 사람하고 일할래? 그러면서 갑자기 천국이 그런 아침 새벽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는 그 집주인 같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집주인하고 같다. 하여튼 저는 여기에 무지무지 나갈 게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또 나가니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no one wanted me예요. no one wanted me예요. I'm not good enough도 아니고 아무도 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주도 아마 싫어할 겁니다. 나는 신학교도 안 나왔고 나는 성경도 다 안 읽었고 나는 딜리버리 할 줄도 모르는데 무슨 선교지. 근데 예수님은 또 너 왜 놀고 있니? 너 왜 놀고 있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들리는 게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 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더 잘 아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더 잘 아네 내 속에 뭐가. 당연하죠. 그분이 창조주인데. 내가 무슨 따뜻한 마음이 있는지, 내가 기술을 했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됐는지, 뭐가 있는지, 어린이를 잘 하는지,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너가 서 있니? 요랬을 때는 제가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너 가기만 가봐. 저절로 보일 거다. 아니면 가기만 가봐.
거기서 너랑 동력하고 있는 사람이 기다렸다 그럴 거다. 너한테 어카운팅도 보여주고 뭣도 보여주고 그 포도원에서 일할 게 많다. 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에 참여하십시오. 아멘이에요. 이미 참여하셨지만 더 포도원의 영역을 넓히셔가지고 요건 하고 요건 안 했잖아요. 근데 포도원에 얼마나 그게 많아요. 일꾼이 어카운팅도 있어야 되고 유통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는 들어가서 그 모든 포도원의 모든 행정과 뭐라 그래요? 그 사역을 주님께 드리듯이 하겠다 하면서 부르심의 그 소망을 더 확실하게 해서 하늘과 있는 것 땅이 통일되는 그런 것을 맛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시작하셔서 단기 파송으로 하시고 프랙티셔널 뭐든지 실천해 보겠다. 요거를 확실하고 시니어와 학생이 같이 가는 그리고 학생 취급하지 마시고 앞으로 창업할 유망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 영역을 차지해줘야 될 사탄에서 뺏어와야 될 우리 청년들을 우리 시니어들이 한 번만 섬겨주시면 그야말로 이제 진짜 청년들도 힘을 얻어가지고 이 팬데믹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은 우리 아까 남편이 했던 그 프로포절 지금 코이카에 2개나 냈거든요. 곡물 창고하고 이모빌리티 그거 계속해서 해주시고 저 IT 시작한 거 후속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비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재 특히 우리 인턴 제자들이 양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요거 하나 사진 찍어주시면 이뚜림파워의 웹사이트고요. 마음 웹사이트고요. 두림수 두림 웹사이트고요. 여기 제 이메일이고 페이스북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셔서 라이크를 하시면 이제 제가 올릴 때마다 메시지가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 오셔서